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 일단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최근에 지금 이 CATL 이춘 리튬 공장 가동 중단, 중 전체 생산량의 8%다. 리튬 공급 과잉에 K 배터리 조달처 다각화 수월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터지면서 지금 또 기관들은 매수, 외국인들은 매도, 개인들은 매수 매도 진행을 하면서 변동성을 겪으면서 이천지가 최근에 지금 반등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설마 했죠. 예, 금양이 4거래일 연속 상승에 7% 급등, 49,000원 선에 재돌파했다 기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 3시쯤에 이렇게 연일 주가가 오르거나 좀 크게 상승하면 부정적인 기사가 흘러나올 수도 있다. 딱 말씀을 드렸는데 한 2시간 전쯤인가요? 역시 주가가 오르니까 또 금융 유증 관련해 갖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주가가 반등하자마자 또다시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이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런 보도들이 반복이 되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시작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마치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런 막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번 기사를 보면 되게 참 재밌는 게 KB증권이 금양의 유상증자 주간 사단에서 빠진다라는 내용이 부각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늦은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금양은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확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은 유상증자에서 주관사가 빠진다? 라는 말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뭐 누구 결혼식 날짜 정하지도 않았는데 결혼식에서 나는 뭐 못 간다는 식의 뭐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결혼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뭐 회사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마치 기정사실화하면서 보도하는 것이 정말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이 유증 관련 그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예, 모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미확정 공시를 금양이 다음날 냈고 제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더블 쇼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증을 차라리 확정을 하고 차라리 확 내면 됐는데 유증 확정했을 때 또 다른 피해가 더블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리 주주들에게 오진 않을까 했는데 지금 흐름 보니까 금양에서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오늘 또 여러분들 이 부산 드림팩토리 장비 반입 스케치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거 제가 영상 그 정보에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보십시오. 금양은 그냥 가고 있다는 얘기요. 이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증이 만약에 되던 뭐 어떤 진행이 되던 오히려 주가 상승의 그런 시너지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유상증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실제로 얘기를 했죠. 금양 관계자 말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제가 직접 또 통화를 해봤었고 정호철 성구님이랑.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뭐 기사 나오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영상 전전 영상인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뭐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기사를 쓴 건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금 조달 방안, 여긴 뭐 3-4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양하게 검토 중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주주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안 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최대한 부담 안 주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상증자 외에도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지네들이 언급을 했는데 확정되지도 않은 유상증자에서 주관사가 빠진다는 보도는 대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유상증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관사가 빠진다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설사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심리적인 영향이 있어요. 이 기사 내용만 보면 마치 금양이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에서 은행권이 빠져나간다. 불안하잖아요. 이게 호재입니까? 기사가 중립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보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방송을 간단하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몽골 광산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잘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이제 또 명시가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난다고 그렇게 또 직접 말씀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딜레이가 있던 아니면 뭐 어떻게 진행이 되던 그거는 곧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분들께 잘 제가 소통을 해서 정보를 또 얻으면 커뮤니티에서 우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시고, 금양뿐만 아니라 2차전지 투자자, 뭐 반도체 투자자분들, 해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 많이 오시니까 또 입장 신청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많은 입장 신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보도들, 금양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부산 드림팩토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완성도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는 기사는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확정되지 않은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해서 혼선을 주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가 유증이 일반적으로 그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이 더 발행되면서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주가 하락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여러 사례들 중에서 오히려 유증 발표 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반등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가 혹여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유증이, 금양이 왜 유증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네?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성장성, 더 나아가서 성장성과 투자 가능성이 그 높은 그런 어떤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잖아요. 그쵸?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그 투자를 진행 중인데, 이 산업이 또 금양이 그냥 또 진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양극재 469 배터리 2170 단결정 양극재 니켈 함량 97%의 그 양극재 배터리를 또 생산을 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또 많이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그 공장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또 완공이 되면은 회사의 이제 핵심 수익원 중으로 또 자리를 잡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자금 투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고, 뭐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뭐 DR 관련 아직 뭐 마무리된 게 없습니다. 예, 해외 투자들 유치에 대한 부분도 아직 엔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또 다양한 자금 조달을 방안을 해서 리스크를 분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류 회장님의 그 지분 35% 이상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예, 류 회장님 지금 마인드로 봐서는 이 추진력과 2차전지에 대한 그 진심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봐서는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필요시에는 이거를 담보로 한 자금 조달 역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가능성이 제로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이 지분 이거 담보
조달 역시 저는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성장성의 진실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또 이 동영상이 나왔지만 기장 공장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확실한 건 픽스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유증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제 또 엊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국회에서 금양을 또 포럼 2020 포럼 그 회원으로 등재를 하면서 또 진행이 또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탄산리튬 관련 부분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증을 또 하면 어쨌든 유증이든 뭐든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게 이제 진행이 돼버리면 우리는 이제 불확실성이 크게 사라집니다. 예, 불확실성이 이만큼 있었다면 이만큼은 사라지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주가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 이후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2차전지 다른 2차전지 기업들과는 주가 향방이 조금은 다르게 또 우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아직 이 전기차 캐즘, 그 다음에 뭐 배터리, K 배터리 관련 뭐 여러 가지 이제 미 대선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아주 크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향이 있지만 2차전지가 아직 생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양이 한편으로는 오히려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차후에 생길 리스크들을 오히려 더 깎아내 가면서 드림 팩토리를 완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완공이 되고 이미 생산이 엄청나게 된 이후에 이런 뭐 캐즘이 터지고 이러면 리스크가 더 심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접목이 되면서 오히려 미래에 대한 예측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 사업적으로. 그래서 뭐 인도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던 어떤 투자 관련들이 어제도 또 뭐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망한 산업에 대한 그 스마트한 그런 계획들이 투자로 이어진다면 금양은 이거를 성장 기회로 받아들이고 점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주주분들께서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주가 상승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아직 멀었잖아요. 예, 뭐 시외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커뮤니티의 목적은 자산 증대입니다. 자산 증대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뭐 기존 주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뭐 할인율을 낮추거나 우선주를 발행을 하던가, 뭐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어떻게 희석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유증을 하던 뭘 하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명확한 여러분들 프로젝트, 안 그렇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명확히 한다면 주가는 땅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이것도 이제 주가의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겠죠. 이 리튬 관련 프로젝트, 뭐 광산 관련 프로젝트, 투자자들 관심이 또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또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회사의 중장기 성장성을 그 강화하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단계로 이런 또 증자나 자금 조달이 인식이 된다면 주가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좀 걱정을 했는데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면 일반적인 주가 하락 요인보다는
성장 가능성과 신뢰성을 또 강조하는 유상 증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 다각적인 자금 조달 방안, 장기적인 수익성이 뒷받침만 된다면 이번 유상증자는 오히려 금양의 어떤 그 가치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좀 보시다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믹서 설비, 코터 건조로 건치기, 뭐 화성 설비, 조립 라인 설비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2차전지 생산 공정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양 기장 공장이에요. 이 영상 링크 달아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짧습니다. 이런 장비 자체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또 조심히 다뤄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또 나오고 있어요. 상세하게. 그래서 각각의 설비가 배터리 생산에서 특정 단계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믹서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도전제, 결합제, 활물질, 슬러리 혼합해서 만드는 그런 장비죠. 예, 배터리 전극을 만들기 위한 기본 또 물질이고 슬러리가.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극, 음극, 활물질 또 그 밖에 이제 화학 재료들을 혼합을 해서 믹싱을 해서 전극 슬러리를 생산을 하고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그래서 슬러리 혼합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극의 성능이 또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호터 드라이어 이거는 혼합된 슬러리를 금속 기판 순차적으로 여기 지금 언급이 된 거예요. 집 전체에 이제 기판에 그 균일하게 도포를 하고 이거를 건조시키는 그런 장비입니다. 알루미늄 양극이나 구리 음극 기판 위에 코팅이 되죠. 중간 단계. 예. 요거는 이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건치기 같은 경우는 아시죠? 예, 박수혁 작가님이 많이 얘기를 했죠. 롤 형태로 코팅된 전극을 감아 올리는 장비입니다. 코팅된 전극을 손상 없이 효율적으로 보관을 하거나 후속 공장으로 이제 이동시키기 위한 그런 또 작업이죠. 후반부에 사용이 되죠. 코팅, 건조가 완료된 그런 전극을 감아서 후속 공정으로 보내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이때 손상이 데미지가 안 입도록 이제 균일하게 감아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 화성 설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을 화학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조립 후에 배터리 셀의 활성화 단계에 사용이 됩니다. 배터리 셀이 조립된 후에 처음으로 전류를 이제 흘려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터리 내부에서 전기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야 배터리가 뭐 정상 작동을 하던가 할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배터리의 뭐 초기 용량, 내부 저항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뭐 수율 같은 것도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립 라인 설비, 어셈블리 라인 이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립 라인 설비는 전극과 분리막, 그 다음에 전해질, 셀 하우징 등을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배터리 셀을 만드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매우 정밀한 그런 공정이 요구돼요. 중후반부에 사용이 되고 전해질, 분리막, 전극 예전에 제가 469 배터리 그 부산 모빌리티 쇼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금양의 469 배터리 잡고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가운데다가 주입을 하잖아요. 전해질을 또 결합을 해서 이거죠. 사진이 있는데 금양 469 배터리 가운데 이제 셀을 가운데 이제 주입을 해서 전해질을 결합을 해서 배터리 셀을 형성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립 과정에서 뭐 작은 오류라도 발생을 하면 배터리의 뭐 성능 저하, 그 다음에 안전 문제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자동화 정밀성이 요구되는 그런 단계인데 이미 그런 것까지 지금 드림 팩토리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이 여러분들 드림 팩토리에 반입된다는 것은 금양의 2차전지 생산의 핵심 공정들을
모아서 진행하고 있고 생산을 본격화하려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믹서 설비부터 조립 라인 설비까지 각 장비들이 2차전지 뭐 성능, 안전 효율성, 생산 조립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정에 다 사용이 돼야 그리고 어떤 2차전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을 할 것인지 어떻게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인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런 오늘의 영상 장비 반입들 이런 부분들은 금양이 단순 투자를 넘어서 실질적인 생산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4 사업 자체가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낼 그날이 오겠죠. 예, 그때 다시 금양은 시장에서 부정적인 불확실성을 다 잠재울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역시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